이건 전 세계 기업의 순위표입니다. 익숙한 기업들이 상위 라인에 많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이상한 기업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텐센트죠. 한국인들에게는 롤 개발사를 인수한 회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텐센트는 사실 삼성, LVMH, ASML 같은 기업들보다 시총이 높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다만 다른 회사들과 달리 텐센트가 뭐 하는 회사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건 사실 텐센트가 무엇이든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SNS, 메신저, 은행, 스트리밍, 검색, 음악, 게임, 영화 등 그야말로 다방면에 다리를 걸치고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예시들은 하나하나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는데 게임 부분만 봐도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유명 게임 기업들보다 훨씬 큰 매출을 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메신저 앱으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평범했던 중국산 메신저가 어떻게 삼성보다 커질 수 있었는지 텐센트와 공산당이 지하실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죠. 오늘의 소유시장 너무나도 수상한 텐센트의 성공입니다. 텐센트는 규모로만 보면 중국 최대 기업입니다. 다만 그 규모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안 유명하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텐센트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은근히 잘 모르거든요. 이건 창업자인 마화텅이 기업이나 자신을 홍보하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주와는 정반대죠. 같은 기술 기업이어도 마위는 언론에 자주 나왔었으니까요. 그럼 텐센트는 정확히 뭘 하는 곳일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는 이 회사의 창업 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마화텅은 선전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무선 호출기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최초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보게 되었고 마화텅은 그걸 중국 버전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10억 명이 넘으니까 단 1%의 유저만 끌어도 초대박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탄생했던 회사가 바로 텐센트고 그때 나온 PC 메신저가 바로 QQ였죠. 텐센트를 검색하면 이 펭귄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상 텐센트는 메신저 회사죠. 버디버디나 네이트온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한 메신저 회사가 어떻게 삼성보다도 시총이 커질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텐센트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QQ 메신저와 카피캣 전략에 있습니다. 애초에 QQ도 ICQ의 이름을 따라했는데 소송당해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MSN 메신저를 냈었을 때 괜찮았던 기능들만 쏙쏙 빼다가 QQ에 적용했었죠. 또 한국에서 싸이월드 열풍이 불었을 때는 비슷한 QQ 쇼를 출시해서 대박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신저들의 쓸만한 기능들만 모아온 QQ는 결국 출시 2년 만에 동접자 100만을 돌파했죠. 다만 어느 기술 기업들이 그렇듯이 텐센트도 처음부터 큰 수익을 냈던 건 아닙니다.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부가 서비스에 손을 대면서부터였거든요. 텐센트는 QQ를 베이스로 온라인 아바타나 게임 같은 부가 서비스들을 출시했는데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온라인에 연관된 모든 것을 하는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메신저, 게임, 메일, 포털, 음악 등을 다 먹어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2011년에는 텐센트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을 발표합니다. 바로 모바일용 메신저 앱 위챗이었죠. 위챗은 중국인의 국민 메신저인데 한국으로 치면 카톡 같은 거죠. 그런데 현재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회사가 아니듯이 텐센트도 위챗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금세 장악해버립니다. 중국에서는 위챗이 없으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텐센트가 메신저로만 돈을 번 것 같지만 사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텐센트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임 업계의 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텐센트가 게임 개발이 아니라 게임 투자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텐센트는 이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4개 게임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정도로 게임사에 대한 투자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도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재밌는 건 텐센트는 2008년에는 25%의 지분만 있었지만 이후 계속 지분을 늘려서 2015년에는 100% 완벽하게 인수해버렸죠. 그렇다면 무엇이 텐센트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텐센트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던파 같은 게임을 라이선싱해서 중국에 서비스했었습니다. 이후 압도적인 중국의 내수 시장으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고 이 사업을 제대로 키워보기로 했던 거죠. 2011년이 라이엇 게임즈 지분 75% 인수에는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당시의 롤은 엄청나게 떴던 게임은 아니었기에 정말 과감한 베팅이었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돈줄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지분도 일부 인수하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펍지의 지분도 획득했는데 사실상 웬만한 온라인 게임사들은 모두 텐센트와 관계가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텐센트의 네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위챗페이와 위조지페이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중국 게임 시장에서는 불법 복제가 너무 흔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게임을 풀어버리고 게임 내에서 추가 결제를 하는 온라인 게임들이 인기였었죠. 다만 이건 게임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쓰는 화폐마저 불법 복제가 흔했거든요. 중국인들도 위안화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위챗페이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게 실시간 모바일 송금 결제 시스템이라서 골치 아픈 위조지페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챗페이는 중국인들의 필수 앱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들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텐센트가 묻어있는 것들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영화 베놈이나 탑건 매버릭에도 텐센트 픽처스의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벌었던 돈으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늘려왔던 겁니다. 다만 텐센트가 계속 성장만 해왔던 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선언하면서 텐센트를 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는 소수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 전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중국 빅테크들을 몽둥이 찜질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이에 텐센트도 껴있던 겁니다. 그나마 마화통 회장은 대외 노출을 꺼리고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윈 회장만큼 찍혔던 건 아니지만은 이때 고점 대비 주가가 60% 넘게 떨어질 만큼 큰 타격을 받았었죠.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정부를 싫어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 정부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국의 빅테크들은 중국 내수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이건 중국 정부가 외국 플랫폼의 유입을 원천 차단했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건 지금도 중국에서 안 되니까요. 이러니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정부에게도 잘 협력해왔던 거죠. 다만 이건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중국 정부에 항상 협력하다 보니까 위챗은 사실상 보안 점수가 최악인 메신저 취급을 받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공산당에 넘어간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죠. 텐센트 측에서는 안 그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나요? 특히나 팬데믹 때는 검열에 대한 의혹이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위챗에서 뜬금없이 대화가 차단되고 징계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지금은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쓰는 위챗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죠. 결국 텐센트가 현재 겪는 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와 가까워야 하죠. 안 그러면 참교육을 당하니까요. 텐센트 주가 대폭락의 원인도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였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게 경영권을 뺏은 것도 중국 정부였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주도권이 중국 정부에게 있음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중국 정부와 가까울수록 글로벌 확장은 어려워집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테크 기업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요. 위챗만 하더라도 내 대화가 감시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텐센트는 중국을 넘어 해외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위주의와 통제, 감시를 상징하는 기업이 될까요?